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획에 이어서 바로 원고 집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앞서 기획했던 내용을 글로 직접 작성을 해야 될 텐데요. 원고 작성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갖고 계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혹은 휴대폰 메모 앱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아직 펜이나 연필을 이용해서 노트에 직접 쓰는 방식이 좋다 하신다면 그 방식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라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가령 저는 예전에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페이지 앱에다가 원고를 많이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노트북에다가는 아무래도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가 설치해 두기도 했었고, 또 제가 출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 일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메일 처리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 자료 조사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할 게 많아서 오히려 글쓰기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패드에다가 페이지 앱을 켠 다음 비행기 모드를 설정해 놓고 아무런 방해 없이 글만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굉장히 집중이 잘 됐고요. 또 아이패드의 페이지 앱에다가만 글을 작성할 거야 라는 어떤 제가 마인드 설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는 시간을 제가 직접 마련하게 되기도 했었고, 또 하나의 문서에다가 글을 모으니까 시각적으로도 제가 얼마만큼 원고를 작성했는지 보이기 때문에 성취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의 방법은 꼭 아이패드를 고집하지는 않고요. 저는 MS 오피스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드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워드 프로그램도 원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제가 MS 워드를 설치해둔 어떤 기계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꼭 아이패드가 있어야지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예전의 방식이라면, 지금은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아니면 아이패드, 제가 갖고 있는 기계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MS 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제가 노트북은 LG 그램을 쓰고 있지만 핸드폰은 꾸준히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할 때 또 문장이 떠올랐다 한다면 그냥 메모 앱에다 좀 간단히 적기도 해요.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이폰에도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정리된 원고, 완성된 원고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메모 앱에다가는 그때그때 문득 떠오르는 단어나 아니면 문장, 감상 같은 것들을 좀 적어두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메모 앱에다가 제가 즉흥적으로 적어놨던 좋은 문장, 이런 것들을 나중에 노트북을 켜서 MS 워드 프로그램에 옮기기도 합니다. MS 워드에 그대로 옮기고 끝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한 두세 문장 정도는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 한 문장만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한두 문장씩을 좀 붙여서 하나의 문단, 그러니까 짧은 글을 완성하기도 해요. 아니면 이 문장을 떠올린 이유나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 문장을 썼는지 정도에 대한 부연 설명만 조금 추가하기도 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이 내용을 이제 꺼내봤을 때 왜 내가 갑자기 이런 문장을 썼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쳐다볼 때 이런 부연 설명이 있으면,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썼었구나. 이 글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조금 활용도를 높이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때 이 말을 왜 썼지? 라고 좀 갸우뚱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부연 설명들을 한번 써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릴게요. 즉, 원고는 여러분이 쓰고 싶으신 프로그램 혹은 쓰고 싶은 노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구애받지 마시고 본인이 편안한 곳에 원고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원고를 쓰는 곳은 어디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버스나 지하철에서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의 책상에서 한 30분 정도, 출근하기 30분 정도에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밤이 좋으신 분은
뭐 퇴근하고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내 방에서 글을 작성한다 라는 식으로 내 방에서 글을 쓰실 수도 있겠고요. 집이 어려우시면 근처 한 도서관에 가셔서 한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시간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장소뿐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설정하시면, 예를 들어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작가가 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가슴 설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즘 스터디 카페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치까지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1시간권도 괜찮아요. 그래서 1시간권 구매하셔서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신 다음에 딱 그 시간에만 집중해서 글만 쓰고 나오신다면 훨씬 능률이 올라갈 거예요. 카페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카페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작업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카페가 솔직히 공부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내 옆에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어떤 모르는 손님이 앉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물론 어떤 날은 조용하면 좋겠지만 그 변수가 너무 커서 저는 카페는 크게 추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여러분께 카페가 글을 쓰기 좋은 장소라면 그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원고를 어디서 쓰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 그렇지만 동시에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유미 작가의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법이라는 책의 소제목이에요. 바로 뭐냐면요. 화장실 갈 때처럼 빨리 쓰세요 입니다. 원고는 빨리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상황극처럼 지금 화장실이 조금 가고 싶으신 상태인데 지금 당장 작성해야 되는 이메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세요? 되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왜냐하면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으니까 이 이메일을 다 써야지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해야 할 말을 간결하고 간단하게, 그렇지만 빨리 작성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원고는 너무 길게 그리고 오래 작성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리듬을 잃기 때문에 글 쓰는 일이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나중에 내가 쓴 글을 이렇게 펼쳐봤을 때 내가 이런 내용을 왜 썼지?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져. 좀 나중에 해볼까? 라고 하면서 좀 콘텐츠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괜찮은 콘텐츠인데 괜히 별로인 것 같아, 시간이 지나니까 잘 모르겠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었을 때 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쓰셔야 기회가 생기고요. 그 기회가 나중에 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줌 독서실처럼 글쓰기 동료를 만드셔서요, 같이 글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이 방법은 제가 코로나 시기에 많이 썼었는데 휴대폰으로 줌을 켜야 되니까 휴대폰으로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나도 글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집중이 잘 됐어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나의 원고 집필 생산성을 2배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일단 쓰셔야 됩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인데요. 생각만 하지 말고 쓰셔야 됩니다. 기획한 대로 원고 집필까지 마무리하셨다면 벌써 독립출판의 절반을 넘어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힘겨운 산이지만 분명 이 시간을 넘어가시면 또 다른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원고 집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영상 만들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